안녕하세요. 캐나다 가장 북쪽 대도시에 살고 있는 캐나다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에드먼턴의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집값이 안정적인 대신에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이주를 망설이시는 이유 중 하나가 추운 겨울 날씨 때문일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겨울이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이죠. 냉동실 온도가 보통 영하 18도인데요. 영하 40도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아이스크림 장보고 잊어버리셔도 차에서 녹을 걱정이 없답니다. 하지만 바나나 사두고 차에 잠깐 놔두시면 이렇게 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에드먼턴 겨울 사람이 살 수 있는 날씨일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한창인 계절이라 많이들 더우시죠? 오늘 이곳의 겨울 소식이 잠시나마 무더운 더위를 식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5월 말이었어요. 그리고 첫 여름을 맞이했는데요. 세상에 이런 여름이 존재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햇살은 뜨겁지만 그늘로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시원하고 습기 없는 산뜻한 바람이 불 때면 끈적한 불쾌지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큼하고 싱그러운 환상적인 여름 날씨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에드먼턴입니다. 이런 날씨에 3시간 정도만 가면 세계 곳곳에서 찾아오는 로키 산맥을 볼 수 있으니 이곳 사람들이 캠핑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곳곳의 아름다운 명소들과 저희 비기너 캠핑 이야기들도 전해볼게요. 이렇게 환상적인 여름 계절은 8월, 9월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에드먼턴에 간 첫 해는 10월 말에 갑자기 폭설이 내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햇빛이 쨍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눈이 몇 센티가 쌓여 있어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보통은 첫눈 이후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다 본격적인 겨울이 11월부터 찾아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은 신기하게도 거의 12월까지 괜찮았어요. 에드먼턴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지금 겨울은 진짜 겨울이 아니라고 할 만큼 해가 갈수록 따뜻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초보 에드먼턴 이주자이자 루푸스라는 자가 면역을 가지고 있는 저는 첫 해 겨울이 너무 추워서 울고불고 다시 어디로든 이사 가야겠다고 남편에게 하소연했던 기억이 있어요. 보통 1월, 2월에 가장 추운 겨울이 이어지고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시기도 이쯤이랍니다. 영하 40도 체감한 소감을 말씀드리면요. 이사 오기 전에 이곳에 사시던 분들께 에드먼턴 겨울 날씨를 여쭤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춥긴 추운데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경험해보니 딱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곳의 기온은 매우 건조해서 상대적으로 추위가 덜 느껴집니다. 런던과 같은 경우는 습도가 많아서 추위가 온몸에 이렇게 엄습해 오는 느낌이라고 하면 이곳은 추위가 날아가 버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눈도 삽으로 퍼는 것이 아니라 블로어라는 바람이 나오는 기계로 날려버릴 만큼 건조한 이곳은 영하 40도 추위는 조금 과장해서 런던의 영하 10몇 도 추위와 비슷한 것 같아요. 작년에 놀랐던 것은요. 아이 학교에서 공문이 왔는데 영하 22도 이상으로 기온이 올라가면 바깥에서 야외 활동을 할 예정이니 옷을 잘 입혀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놀랐던 것은요. 어느 날은 영하 37도였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밖에 나가 놀았다고 하면서 엄청 재밌었다고 했던 날이 있었어요. 제가 그날 너무 놀라서 그 온도를 기록을 해놓았던 것 같아요. 바람이 없고 해가 난다는 가정하에 영하 10도까지는 정말 크게 춥다고 느껴지지 않고요. 그 이하가 내려가면 이제 춥습니다. 영하 20도에도 이곳 사람들은 코트 하나, 후드 하나 걸치고 잠깐 이렇게 밖에 장 보러 나오거나 집 앞에 눈 치우러 나오는 경우도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영하 30도가 되면요, 세상이 좀 얼어붙는 느낌이 듭니다. 숨을 쉬어도 공기가 얼어붙는 느낌이고요. 밖에 주차해야 하는 차들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배터리 방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전선을 하나 달고 있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영하 40도에도 사람들은 아주 잘 살아간답니다. 보통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추위의 그 정도보다는 길이인 것 같아요. 이곳은 여름이면 해가 11시까지도 있는 대신 겨울이면 오후 4시만 되어도 캄캄하고 아침은 9시가 되어야 밝아진답니다. 이렇게 긴 겨울이 거의 3월까지 있고 추위는 올해는 6월까지 저는 쌀쌀하게 추웠어요. 6월에도 저희 아침의 시작은 이렇게 두터운 가운을 걸치고 1층으로 내려가고요. 낮에는 좀 더워도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선선합니다. 여름에도 항상 외투나 자켓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요. 바람이 불면 언제 초겨울 날씨로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거의 체감상으로는 한 8개월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긴 겨울을 버티기 위해 겨울 스포츠나 뭔가 겨울에 활동하는 것을 찾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환상적인 계절인 여름이 돌아오면 이 겨울의 모든 추위와 외로움을 모두 잊게 만드는 듯 합니다. 남편과 같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추위가 그렇게 힘든 것 같지는 않고요. 저처럼 추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면 신중하게 고려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건강한 사람도 3월, 4월쯤에는 하염없이 느리게 오는 봄을 기다리느라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보통 2월, 3월에 따뜻한 곳으로 일주일이나 휴가를 많이 다녀오더라고요. 캐네디언들에게도 그냥 버티기에는 긴 겨울인 듯 합니다. 저 역시 겨울이 되면 어디든 따뜻한 곳으로 갈 궁리를 하며 폭풍 검색을 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얻곤 하는데요. 그래도 당분간은 이곳의 겨울에 좀 더 정을 붙여볼까 합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보다 버티면서 얻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곳의 겨울에 좋아하는 부면 중 하나는요, 건조한 기후 때문인지 눈이 이렇게 한 송이 한 송이 낙엽에 바람에 휘날리는 것처럼 떨어지는데요. 창밖을 보고 있으면 그래픽 효과와 같이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그런 추위에 대한 그런 불만도 잠시 잊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7월 8일인데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제가 덥다고 말하는 날이네요. 드디어 수면 양말도 벗어버리고 맨발로 잔디를 밟을 수 있겠네요. 저희 아들은 오늘 첫 축구 수업이 있어서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있답니다. 짧은 여름을 즐기기 위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두들 더 부지런해지는 계절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에드먼튼 날씨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우리 그럼 꼭 행복하기로 선택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